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싱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저에게 전화로 상담 들어온 환자분 중에 5분이 싱글 때문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천연치료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이 싱글이 무엇인지는 많이 들으셨고 아십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가 35세가 넘으면 우리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언제 면역 기능이 성숙되었길래 35세 이후가 되면은 이렇게 오후길로 접어드는가? 대개 7살 전후하면은 아이들의 면역이 아주 대단히 튼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35세가 되면 점진적으로 면역이 낮아져서 60세가 넘으면 우리의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싱글은 우리나라 말로는 대상포진이죠. 그러나 요즘은 싱글 하면은 거의 다 아십니다. 이 대상포진이 60세 넘으신 분에게 대단히 많이 찾아오는 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점검다리를 딛고 넘어가면서 천연치료는 어디에 집중을 두고 우리가 치료를 하는지, 이 대상포진을 치료하는 천연치료는 그 외에 모든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예방 치료에도 대단히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잘 익히 알아두시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실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지금 감염이 돼서 싱글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나의 과거 어느 때에 어렸을 때에 수두라는 치킨팍스를 앓았을 때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의 신경세포에 동민 상태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저항력이 떨어지면 그때에 활성화되면서 일으키는 질병이 신경을 따라서 신경의 분포도를 따라서 피부에 발진이 나기 때문에 진단을 붙이는 거는 뭐 스캔을 할 필요도 없고 MRI를 할 필요도 없고 뭐 전화로 말만 들어도 대개 알 수 있고, 발진이 나는데 발진이 나기 전서부터 피부가 솔고 통증이 있기 시작해서 발진이 날 때쯤 해서는 대단히 통증이 심합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 하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라 하면 심한 통증입니다. 발진은 4단계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빨간 피부 유두, 레드 매큘라 패퓰, 우리나라 말로는 피부 유두죠. 빨간 피부 유두, 그러니까 빨갛게 조금 볼록하게 올라오는 정도입니다. 그러자 그것이 곧 수포가 생기면서 말랑말랑하니 그 안에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액체가 처음엔 말등하더니 그 다음에는 뿌옇게 뜬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고름이 들어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노랗게 고름같이 변하는 포스트, 그러니까 고름이 들어있는 것 같이 변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면역을 얻습니다. 면역을 얻으면 딱쟁이가 앉습니다. 크로스라고 하죠. 이렇게 4단계를 지내는데 그 시간을 두고 변하는 단계가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대단히 느리게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움직여줍니다.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수두를 앓을 때, 벌써 수두는 우리가 진단을 붙일 때 피부를 보면은 빨간 피부 유두가 있는가 하면은 벌써 수포가 있고 그 다음에 벌써 고름이 잡힌 게 있습니다. 다만 딱쟁이만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진을 벌써 한 시야에서 그런 3가지 단계가 다 있으면 그거는 뭐 백발백중 그 아이가 수두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열 좀 있고 콧물 좀 나는 듯하고 훌쩍거리고 그저 그런 정도죠.
이것은 저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누누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의 저항력은 왜 떨어지는가? 과로했을 때 피가 불결해집니다. 피가 많이 열을 받고 대단히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한 채 과로하면 피가 아주 혈액이 불순해집니다. 과식했을 때 먹은 음식을 다 양분으로 소화시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장내에서 썩게 될 때 혈액이 불결해져서 또 면역이 떨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아주 즉각적으로 면역을 좌절시킵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도 정서신경의 스트레스는 대단히 면역을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육체 질병 혹은 육체적으로 또 당하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죠. 그것도 면역을 좌절시키나 정서신경의 스트레스만큼 그렇게 세차게 우리 몸을 혹사시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암을 앓고 있거나 암에 대해서 키모테라피, 약물 치료를 했다든가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을 때 면역은 아주 좌절됩니다. 그 다음에 HIV라고 우리가 후천적으로 또 면역을 낮게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죠. 그 다음에 약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약물이 우리 면역을 좌절시키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콜티손 계통이죠. 요즘은 콜티손 계통의 약물을 필요로 하는 질병들을 많이 앓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한테 갔을 적에 의사에게 가서 상담을 하고 모든 병을 진단 붙이고 처방을 받아올 때 이런 그 스테로이드 처방을 대단히 많이 받는 질병들에 요즘 노출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규명해낼 수 없는 특별한 이유를 모를 때도 저항력이 떨어짐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이 쉰글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집이 터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죠. 우선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좀 조아려 보세요. 독감, 감기가 언제 주로 많이 돌고 있습니까? 물론 1년 12달 계속합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많이 생기는 경우는 가을이 되면서 이 온도의 변화가 대단히 많을 때에 우리 몸이 약해서 적응을 잘 못하고 혈액순환이 좌절되고 몸이 으시시하고 이럴 때에 따라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웠다든가 등이 차가웠다든가 또 생각지 않았을 때 머리나 어깨에 비를 맞아서 등이 선뜻하게 느꼈다든가 이럴 때 대단히 면역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축축한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 위에 또 비가 오고 습기가 많고 온도의 차이가 20-30도를 24시간을 주기로 오르내리며 서리가 오고 낮에는 또 따뜻하고 뭐 이런 그 가을도 늦은 가을, 초겨울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요, 들어보세요. 물론 약초에 대해서 제가 면역을 증진시키는 이런 것들이 면역을 증진시켜 줍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히도 돈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노력만 하면은 될 수 있는 그런 면역을 증진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물론 좀 뭐 제가 30대에 아주 그 좋은 그런 시절은 아니기 때문에 일기의 변화가 이렇게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좀 으시시하고 또 저녁에 해가 질 무렵도 조금 으시시합니다. 그럴 때 제가 요즘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찬 물과 요 핸드 타월, 요런 그 자그마한 타월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cold, mitten friction 영어로는. 그러나 우리말로는요. 차가운 수건으로
우리 몸을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따뜻하게 잤을 때에 우리 몸이 우리가 모르게 땀이 납니다. 그거를 insensible perspir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촉촉하게 땀이 나는데 이런 땀은 24시간 중에 얼마만한 액체가 우리 피부를 통해서 배설되느냐 하면 1 pint, 그러니까 8온스짜리 2컵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 밤에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땀을 흘리고 잤다고 생각은 안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속옷이 축축하고 묵직하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타올을 두르시고 이 찬 수건을 이렇게 해서 떼미는 것처럼 딱 잡으시고요. 손등을 3번 문지르시고 반드시 심장에서 먼 곳에서 심장 가까운 곳으로요. 그 다음에 요 팔목에서 엘보를 향해서 3번을 훑으십니다. 옆으로 또 그렇게 하고 또 옆으로 하고 9번이죠. 또 요 팔꿈치에서 어깨를 향해서 또 9번을 그렇게 마사지를 합니다. 이제 다시 이 수건을 아직도 차가우면 다시 이렇게 접어서 아주 차갑습니다. 만일 물이 차가운 물이 없으면 얼음 몇 개 넣어서 아주 차갑게 할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쪽 팔을 하시고 그 다음엔 가슴을 둥글둥글하게 또 한 연하무 번 문지르시고 그 다음에 등은 요거를 양쪽을 요렇게 잡으시고 그리고는 어깨에서 허구리로 해서 문지르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둘렀던 타올을 어깨에다 두르시고 앞에 핀을 꽂으시든지 계속 하실 마음이 있으면 끈을 해서 고름처럼 매시든지 하고는 그 다음에 발등도 손 하는 거와 똑같이 발등을 3번 문지르시고 발목에서 무릎을 향해서 9번 한 번 잡았으면 그 자리를 3번을 아래 부분에서 윗부분으로 그리고 절대로 위에서 아래로는 미시면 안 되십니다. 그렇게 하고 넓적 다리는 조금 넓으니까 한 15번 그러니까 3번씩 문지르는 거를 한 5군데를 쭉쭉 훑어서 문지르시고요. 그 다음에 배는 둥글둥글하게 문지르시고 그 다음에 엉치도 둥글둥글하게 마음대로 하시고 작은 허리 이런 데를 다 그냥 찬물 수건으로 그렇게 하시다 보면 처음에 될 때만 아차고지 그 다음에는 차가운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샤워를 하시기 전에는요. 이런 루파가 우리나라의 수세미입니다. 이런 수세미에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등을 마사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 몸을 똑같은 패턴으로 물기 없이 마른 마사지를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차갑고 젖은 수건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문지르십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셔서 뜨뜻한 물로 샤워를 쫙 하시고 반드시 찬물을 끼얹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월풀을 하시든지 먼저 이렇게 드라이 마사지를 하신 다음에 월풀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터브 베스에 루크웜 베스를 하셔서 온몸을 릴렉스 시키시든지 그리고 주무시면 여러분이 많은 예민한 분들은 이불 속에 수면을 취하기 위하여 들어가신 이후로부터 빠르면 3시간 늦으면 5시간이 됐을 때 완전히 릴렉스를 하고 이제 깊은 잠에 숙면에 들어가시게 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사지와 물치료를 자기가 혼자 그렇게 셀프 케어를 혼자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돌보면은요 20분이면 이불 속에서 3시간 내지 5시간에 릴렉스 하는 것을 다 몸이 릴렉스를 하기 때문에 이불 속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대로 잠이 드셔서 아침에는 아주 경쾌한 느낌을 느끼면서 잠에서 깨실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항력이 대단히 증진됩니다. 어린아이도 천식을 한다든가 엘러지가 많다든가 감기에 잘 걸린다든가 하면 이와 같은 치료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는 자그마한 요에다가 들여눕히고 목욕탕에서
엎드리게 하고 볼기를 엄마가 두 손으로 아이하고 같이 뭐 놀이를 하시든지 뭐 장단을 맞추면서 아주 궁둥이가 새빨개질 줄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두들겨 때려주시면요 아주 아플 정도로 get my five 하고 받을 때에 우리가 손바닥이 쨍 하고 아프지 않으십니까? 그것처럼 아플 정도로 볼기를 두들겨 주시면은요. 그리고 빨갛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샤워를 하게 하고 또 마사지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겨울 내내 감기 잘 안 걸립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대상포진에 자기 집에서 자기가 돌보는 왜냐하면 이 발진 난 것이 보통 불편하고 힘들고 아픈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2번씩은 이 발진 난 데를 물로 닦아줍니다. 그러나 보통 그냥 비누하고 그저 미지근하고 따뜻할 정도의 물로 그냥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터지게 하시지 말으셔야 되고요. 그냥 촉촉하게 그렇게 하시고 절대로 발진 난 데를 밴데지를 해서 막아주면 안 됩니다. 공기에 요통되도록 하고 부드럽고 편안히 큰 옷을 입어서 절대로 그 발진난 그 수포가 터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터지면 그 속에 액체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박테리아의 감염을 일으키면은 대단히 힘이 드십니다. 그 다음에는 베네가 물 1쿼터 4컵이죠. 거기다가 베네가는 1언스만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적셔서 거기다가 젖은 드레싱을 해서 젖은 거를 이렇게 대고 집에 편안히 이렇게 쉬실 때 하시면은 가려움증도 준자되고 통증도 경감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숯가루로 밤에 주무실 적에는 숯가루를 아마씨하고 개서 숯가루로 찜질을 하는 것인데요. 그 반죽을 조금 노긋하게 부드럽게 하시고 조금 너무 두껍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밤에 주무실 때 그렇게 붙이고 주무시면은 통증도 경감되고 또 발진이 면역을 얻는 과정을 하는데 장애도 받지를 않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브 베스를 할 적에 오트, 그러니까는 오트를 갖다가 그 퀴크 오트입니다. 특히 1분의 뭐 오트밀을 말씀드리는 그 퀴크 오트를 한 컵을 베스트업에다가 풀어놓든지 아니면은 양말이나 목자 양말이나 뭐 이런 데다 턱 넣어서 뚝 묶으시고는요. 풀자로 주물르듯 그 대여해서 주물러서 그 물을 붓고 하시면은요. 그 피부에 섬유질 같은 건 붙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온 전신이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이 아프고 가려움증이 훨씬 준자하게 되고요. 바르는 거는 보통 아무 데서나 가서 사실 수 있는 캐러마인 로션 그런 거를 바르셔도 되고 뭐 약초 중에 포디알코 젤을 바르시면 가려움증이 없어지십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릴 때 그랬습니다. 저항력이 낮아지는 것이 아주 큰 원인인데 그 저항력이 낮아지는 것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과식, 간식, 늦은 저녁 대단히 해롭습니다. 왜 해로우냐고요? 소화 과정이 복잡해지니까 거기서 알코올분이 생깁니다. 이 알코올분이 생기는 것은요. 우리 면역을 떨어뜨리는데 대단히 기여를 하는 것이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분이 이 대상포진이 생겼거나 또 예방을 할 때에 알코올분을 절대로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우리 한국 사람의 풍속에는 있습니다. 몸에 어디에 종기나 발진이 났을 적에는 절대로 남의 살은 먹지 마라. 이런 말을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의사가 되기도 전에 이런 천연치료를 알기도 전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음식을 조심하시는데 특히 그 남의 살 종류, 동물성 단백질 종류는 일적 잡수시지 않으시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많이 잡수시는 것이 빨리 후유증 없이 소생하실 수 있느냐 하면요. 항산화제가 많은 음식, 이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에 문제를 일으킬 적에는요. 프리 레디칼이라는 유해 산소를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제가 많은 음식은 신선한 과실, 어떤 과실이든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야채, 그 다음에 현미, 그러니까 전곡 계통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옥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맑은 햇살을 받으면서 1마일 내지는 2마일을 걸으시는 것입니다. 걸어서 우리가 느낄 정도의 땀이 흘렀다. 가슴팩이나 이마나 등에서 땀이 났다. 그러면 땀이 다 든 다음에 가볍게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쫙 하고 절대로 이 발진 난 데는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톡톡 두들겨서 물기를 빼시고 그리고 그거를 부드럽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캐러마일 로션이라든가 보디알코 젤이라든가 뭐 그런 뭐를 조금 발라두셔서 그 땡기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아주 좋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활 습관 중에 잠을 제 시간에 주무시고 제 시간에 일어나셔야 되십니다. 제 시간에 주무시고 제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시면 특히 12시가 넘도록 새벽 1시, 2시까지 뭐를 한다든가 하면은 대단히 나쁩니다. 또 스트레스 중에서도 정서신경의 스트레스가 대단히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삶에 현재 일어나는 일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이 저녁 때 너무 타향 생활에 아니면 뭐 내 고향에서 살아도 그렇죠. 좀 심심해서 자기를 좀 이렇게 엔터테인하기 위해서 뭐 비디오도 보시고 뭐 컴퓨터 안에서도 뭘 하시고 그다음에는 TV를 보시고 그러시는데요. 연속극도 보시고 거기에 그 주인공과 그 사연에서 나오는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의 면역이 떨어질까요? 증진될까요? 여러분이 그는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약초로 치료하는 것은 에키네시아를 추천합니다. 에키네시아는 혈액을 맑게 할 뿐만 아니라 백혈구를 증가시키는 이 이뮨 엔핸서, 면역을 증진시키는 약초로서 아주 손꼽는 것 중에 하나고요. 보디알코라는 약초는요.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작용이 있으면서도 우리의 면역을 증가시키지 낮춰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쉰글이 생기면은요, 안타이바이럴,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제로서 뭐 많은 그 3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면역을 대단히 좌절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약이 발트렉스, 그 다음에 펜버 뭐 이런 게 있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면역이 낮아지고 해서 우리의 몸의 혈액에 돌고 있는 면역체, 엔티바디 타이터라고 하는데요. 면역체가 낮아져서 바이러스를 한 번 어렸을 때 수두를 앓을 때 면역을 얻었지만 그 면역체가 해가 거듭함에 따라서 낮아집니다. 그래서 거의 제로로 돼서 이제 얘가 머리를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면은 면역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만성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쉰글을 앓고 난 이후에 신경통, 그러니까 포스트 헤파틱 뉴랄지아라고 하죠. 그 신경통으로 인하여 계속 1년, 2년 그렇게 장기 고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빨리 면역을 얻고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신경에 염증이 있는 것이 신경세포를 급기야 완전히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못된 정보를 자꾸만 제공하기 때문에 오는 통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후유증으로서 아주 고질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 하시려면은 이 발진 난 것을 4단계를 잘 해서 딱쟁이가 앉아서 딱쟁이도 떼지 마시고 제절로 떨어져 나가서 피부에서 백신, 그 예방주사를 맞은 거와 같은 면역체를 우리 면역 기능에서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이겨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시면 예방주사를 맞은 거와 똑같이 항체에 반응하여 항원에 반응하여 항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다시 또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진 난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면서 완전히 성숙되어 딱쟁이가 앉아서 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 예방주사가 나왔죠. 조스터 백신이라고 해서 대상포진의 예방주사죠. 그리고 어렸을 때 아직 수두를 하지 않은 아이에게는 치킨박스 백신을 마치죠. 그러나 우리가 천연으로 수두를 해서 면역을 얻으면은 항체의 그 수치가 대단히 높아서 일생 동안 우리가 안전하고 노년에 가서도 쉰굴이 안 생길 정도로 항체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천연 그대로로 돌보는 것이 좋고요. 장내에 유산균이 좋은 상주균이 살고 있으면은 곰팡이들이 서식을 못하고 우리 면역이 증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 없이 재배한 유산균을 잡수신다든가, 그 다음에 바이타민 B12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B12는 이렇게 쬐끄만한 약인데 혀에 넣으면 싹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삼키시면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의 신경의 건강과 신경의 재생에 아주 중요합니다. 요전에 내가 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중추신경, 뇌라든가 척추신경은 재생이 안 됩니다. 하지만 말초신경은 재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 재생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이타민 B12입니다. 노년이 되면은 이 위에 있는 게스트린 중에서 이 바이타민 B12를 흡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잡수시면 빈혈에도 좋고 신경을 재생시키는 거에도 대단히 좋고, 그 다음에는 달맞이꽃 기름 중에 감말리놀릭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말리놀릭 애시드는 엄마 젖에 있는 아주 필수 지방산으로서 대단히 좋은데 이것은 신경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필수 물질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호두라든가 아마시라든가 아보카도에 내추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수심으로써 여러분 건강을 천연적으로 항상 바람직한, 우리가 늙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늙음이 90마일로 달려올 수 있는 것을 막아서 5마일이나 10마일로 천천히 올 수 있도록 하여서 비록 70대나 80대에도 50대에 못지않는 좋은 건강을 누리시는 그런 비결이 바로 이 건강한 삶의 비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